반갑습니다. HLB 제약바이오가 좀 잘 나가니까 금감원하고 무슨 뭐 금융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제약바이오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 이렇게 날리니까 이거 뭐 거의 뭐 주가 개입이죠.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게 막겠다, 뭐 이거나 마찬가지죠. 이 공매들하고 뭐 거의 뭐 한패나 마찬가지인 이런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개입을 하고 지금은 또 조용해졌죠. 자, 금융 그렇게 됐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뭐 개인들도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안 있습니다. 금융 당국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청원을 했죠. 자, 이런 부분은 주가를 계속 이렇게 장중에 쳐다보고 있으면 다 보입니다. 이 장이 끝나고 나면은 공매를 친 부분이 다 집계가 되죠. 그 집계된 부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거래량이 늘고 줄고 하는 어 거래 이 증권 창구들, 자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면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뭐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주가를 한 번씩 밀 때 보면은 30만 주 얼마 전에 쳤죠. 30만 주 주가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위에 이제 공매면 업틱룰이라는 게 있죠. 바로 위에 한호가 위에 이렇게 걸어 놓는 게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가를 밀어내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뭐 순식간에 뭐 2천주 3천주 5천 이라면서 막 밑으로 막 집어 던져 버리죠. 자, 그런 부분들 다 법을 위반하는 거죠. 그런 거 그냥 눈 감고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뭐 그냥 봐주는 거죠. 봐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그냥 보고 있으면 다 알 수 있죠. 금융당국이 마음만 딱 먹고 한번 본다 이러면 그냥 바로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도대체 왜 안 잡아내는지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청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청원을 했는데 이게 이 바이오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삼성전기를 투자하는 사람이든 모든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동참을 할 필요가 있죠. 내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개인들의 이런 권리를 주장을 해야지 맞는 거죠. 자,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서 청원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 검찰에서 금융당국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어, 한국당 이런 곳에서 이런 이제 이 국회에서 국감 같은 곳에서 이런 금융위를 불러다가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이 의심된다 이렇게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딱 형성이 되면서 바로 조사 들어갔죠. 딱 들어가 보니까 의심이 되는 거는 다 냄새가 나는 겁니다. 바로 걸렸죠. 걸려서 이제 재판 이렇게 받을 겁니다. 자, 금융 당국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 도대체 이 시점에 왜 주의 경고 이런 거를 날리는지 이런 부분하고 금감원하고 그다음에 이 공매 세력들하고 어떤 이 연결고리가 있는지, 자 이런 부분 제대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이 조사 청원을 가서 동의합니다 딱 눌러주는 그런 자기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 금융당국 또는 금감원 이렇게 검색어를 치게 되면은 거기에 딱 나옵니다. 나오면은 거기에 주소가 딱 뜨죠. 주소가 뜨면은 거기에
카피해 가지고 이렇게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어, 동의합니다 누르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HLB 조목 토론 들어가면 금융감독원, 공매도 기관, 유착 진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 이렇게 치면은 어, 나오겠죠. 금융감독원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 검색해서 자, 이렇게 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딱 뜨죠. 금융감독원과 공매도기관 유착 진실 이렇게 뜹니다. 뜨면은 여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를 딱 누르죠. 그리고 딱 위에 눌려가지고 컨트롤 V를 누르고 엔터를 딱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서 청원하면 됩니다. 이 내용 딱 나오죠. 읽어보고 동의합니다 딱 누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할 거냐, 뭐 네이버로 할 거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들어가서 동의합니다 딱 동의 탁 누르면 되죠. 내가 쓸 말이 있으면 뭐 좀 쓰고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이 제대로 경종을 한번 울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조사 한번 해야죠. 이런 견제가 없으니까 거의 뭐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이 주식시장이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전하는데 이게 뒷다리를 잡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내용을 보시면 자, 바이오 제약주 주의 경고에 금융당국 보란 듯 청와대 청원한 개미 이렇게 돼 있죠. 주가 개입하려는 금융당국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역공을 했습니다. 역공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7시에 나온 이런 소식이죠. 자,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투자 경보를 내린 금융당국을 보란 듯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반박 글을 올렸다. 주가 하락할 때는 뭐 수수방관이었죠. 얼마나 많이 하락했습니까? 하락할 때는 그래 잘 내려간다. 고매도들 돈 잘 벌고 있구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공매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이거 뭐 투자하면은 조사해야 되고 어쩌고 막 그러고 있죠 지금. 자, 오전에 이 뉴스가 오전에 나왔는데 1527명이었는데 지금 3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거는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이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이 국민이 무서운 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냥 국민을 그냥 개돼지로 하는 이런 지금 조직입니다. 보면은 금융위원회 공매도 세력하고 무슨 이런 끈끈한 뭐가 있는 건지 눈을 감고 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항의하는 개인 투자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죠. 그러고 그 다음날 또 보면은 또 이제 업틱룰 위반은 뭐 기본으로 하고 지금 HLB 상황을 보면은 공매도 나오는 게 정말로 50% 이자를 주고 어, 법대로 빌려오는 건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 몰래 이렇게 가져와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무차입으로 뭐 그냥 공매를 하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뭐 보고 있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이런 힘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자, 금감원, 한국거래소의 검찰, 식약처 등과도 힘있게 대응수 높일 것이 엄포에 가까웠죠. 이거는 자, 이렇게 된 상황이죠. 자, 이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돈을 많이 해서 이 개인 투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 사람들이 이제 끼어 있구나. 역시 이제 IT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이제 함부로 개돼지로 취급하면 안 되겠구나. 요런 인식을 딱딱 심어줘야 되죠. 자, 바이오주들의 임상시험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시기에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금융당국 뭐 이거는 완전히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뭐 이렇게 하겠다, 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 이번에 한번 제대로 딱 걸러내서 한번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이
이런 개인들을 속이는 요런 부분들을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거 다 이렇게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죠. 어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애청자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부분을 조금 보시면, 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어떤 뭐 블로그인지 유튜브인지를 보니까 재료는 좋지만 단기적으로 기술적 분석상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런 걸로 뭐 하여튼 봤을 때 어,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60%까지는 각오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댓글을 달아 드렸는데, 자, 그런 부분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그런 글을 딱 보죠. 내가 이거를 철저하게 철석같이 믿고 있어도 만약에 이제 그런 글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60%까지도 혹시나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멘탈 꽉 잡고 있어라.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야, 이거 저렇게 얘기하는데 가만 있어봐라. 내가 정말로 장기 투자하려고 이 가치가 지금 정말로 저평가돼 있고 모든 게 다 희망적이고 되면은 정말 이거는 앞으로 보지 못할 저평가의 위치인 것 같은데 앞으로 6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단타를 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혹시나 조금 흔들리면 여기서 팔아야지. 팔고 60%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혹시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 40% 정도 떨어지면은 요 정도 되면은 나 다시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믿으면 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단타해 가지고 그때 지금 팔고 사고 또 오르면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해 가지고 1 년에 한 100 억만 딱 벌면 되죠. 욕심 안 내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이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주식으로만 돈을 번 사람 있죠, 세계에서. 주식으로만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 워렌 버핏. 워렌 버핏도 내일의 주가는 모릅니다. 절대로 모르죠. 그런데 60%까지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견디면 멘탈 잡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어 그 의도가 그냥 그렇게 이제 좀 마음을 넓게 밴드를 넓게 가져라 막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그런 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건 차라리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믿음을 강화하는 게 낫죠. 내가 정말로 이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투자 경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다 조금 내려온다 싶으면 정말로 떨어가 팔고 정말로 빠져주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죠. 내려갔을 때 내가 사면 되니까. 그 주식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더라 했는데 갑자기 뭐 60%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워렌 버핏도 골드만삭스 투자할 때 주당 1달러에 샀죠. 1달러에 사고 3주 만에 주당 0.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떨어졌죠. 워렌 버핏이 그 다음 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주가를 알 수 있었으면 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1조를 어 1달러에 투자를 하지 않죠. 바보도 아니고. 기다렸다가 이거는 3주 후에 0.5달러가 갈 것이다. 나는 미래 주가를 다 알고 있다. 내일의 주가도 알고 있고 일주일 후의 주가도 알고 있다.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0.5달러에 딱 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4조 넘게 벌었겠죠. 그러면 근데 1달러에 투자해서 2조밖에 못 벌었습니다. 2년 만에. 2년 만에 근데 2조 정도 벌면은 괜찮죠. 2년 만에 2조 벌면은 괜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결론은 그런 이야기들, 주가의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단타를 내가 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러면 어 그런 부분은 본인이 그냥 그게 좀 믿음이 간다 그러면 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 본인의 선택이죠. 그 누구도 뭐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고 팔았는데 정말로 내려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너인 겁니다. 위너인 거죠. 돈 더 많이 벌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어떡할 거냐? 그것도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내일의 주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정말로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내일의 주가는 몰라도 향후에 이런 정황을 딱 봤을 때 이 회사는 앞으로 한 몇 년 있다가 어느 정도 주가에 가 있을지는 대강 좀 알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르면 이 세상에 그렇게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 피터 린치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죠. 피터 린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의 주가는 몰라도 워렌 버핏도 그렇게 똑같은 말을 했죠.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보고 하다 보면은 그런 정황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내 믿음을 이 흔드는 뭐 모든 걸 의심하고 보는 건 좋습니다. 의심하고 보는 건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가 이렇게 해서 5년 후에 엄청난 대박이 난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된다더라 하는데 그게 도저히 보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내 돈 투자하는데 실체도 없는데 주가만 올라간다 그래서 뭐 5년 후에 뭔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개발한다 그랬어. 저 회사가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 되는 게 5년 후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올라가는데 진짜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사면은 그런 거는 이제 정말로 이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거는 그래야 되겠지만 이런 인제 본인이 조사해 가지고 실체를 좀 어느 정도 손에 잡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의 가치를 믿고 투자했으면 그 가치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내일의 주가 흐름을 어떻게 누가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뭐 기술적 분석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HLB는 좀 약간 특별합니다. 지금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좀 보기도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